안녕하세요. 새싹을 틔우는 틔운보수산 TV입니다. 오늘은 20살 사회초년생을 위한 전세 사기 예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살의 사회초년생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챙겨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우선 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우선 계약 전 확인사항, 계약 시 주의사항, 잔금 지급 및 이후에 챙겨야 될 사항으로 단계별로 나눠놨고요.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1번 등기부 등본 확인, 소유자의 권리관계, 건저당 및 감유 등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는 절차를 먼저 볼 건데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물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세를 구할 때는 통상 건물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이 나눠지는데 건물만 먼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은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몇 다시 몇 번지 뭐 이런 주소가 나올 거고요. 표제부, 각구, 얼구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표제부는 건물 전체 몇 다시 몇 번지, 소재지 지분, 건물 명칭 번호, 건물 내역,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이런 거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 나눠난 거고요. 각구가 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소유권을 보존 등기를 했다. 1번 순위번호. 요거는 건물을 원초적인 땅에서 건물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 만약에 건물을 사셨으면 2번 소유권 매매 이렇게 접수 날짜, 그 다음에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그 다음에 주소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요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서 이 부분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최종 명의자가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을구는 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전세를 구할 때는 을구도 이렇게 선순위에 대해서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어느 은행에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후순위로 또 기타 전세권이라든가 압류 뭐 이런 것들 소유권 외에 관한 사항에 들어와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 챙겨야 될 거는 건축물 대장 확인. 건축물 대장은 민원 24시, 정부 24시에 들어가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 불법 건축물이라도 우리가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마치 못 사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법 건축물도 사람이 거주해서 주소지 전입도 되고요. 뭐 거주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대출의 여부가 불법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호실이 나오는지를 보고 보는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세를 구할 때는 대출 안고 이렇게 하실 때는 확인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꿀팁에 불법 건축물은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더 챙겨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 상태를 당연히 꼼꼼히 확인하겠죠. 임장활동이라고 하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하게 되면 누수, 파손 등 기타 다른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가스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지, 옵션은 뭐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 집에 하자는 어떤 게 있는지 일일이 사진을 찍고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주변 시세 확인은 당연히 집을 구하기 전에 한번 시세를 확인했겠죠. 주변 시세라기보다는 해당 뭐 가령 아파트라든가 뭐 전세집, 주택, 평수, 동네에 얼마 정도 형성되는지. 아파트를 구하시게 되면 이 아파트의 매매가는 얼마인데 대략 보증보험이 설정되는 가격이 대략 한 70에서 80%까지 설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전세가 구해지는지, 가령 매매가가 5억이라 한다면 전세가는 4억 밑으로 현재 형성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 내용들 미리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아까 보증보험이 가입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계약시 주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계약하기, 이해하기. 뭐 개인 대 개인으로 작성하시게 되면 뭐 나중에 어떤 임대인과 나중에 대실할 때 전세든 월세든 작성하시게 되시면 분쟁이 생겼을 때
그 계약서 서류가 다 증명해 줍니다. 뭐 주인과 내가 1대1로 작성을 했는데 누가 증명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남는 게 뭡니까? 서류입니다. 뭐 내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든지 뭐 특정한 하자가 있었다든지 어떤 뭐 기타 특약사항이 어떻게 적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법원에 판사님이 갖고 가시면은 서류 말고는 증명해 줄 게 없어요. 아니면 뭐 녹음을 계약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꿀팁에 보시면 이해 안 된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고 명확히 하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세 같은 거는 특히나 계약을 하시면 좋겠죠. 분명히 한번 챙겨보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특약사항 꼼꼼히 확인 및 추가, 잔금의 이길까지 건저당 설정 금지, 하자 발생 시 임대인 책임 수리 또는 뭐 잔금일 전까지 기타 건저당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설정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내용들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계약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 이게 반드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꿀팁에 보시면 대리인에게 지급할 경우 위임자 인감증명서 확인 필수,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부부가 명의신데 남편으로 집이 명의신데 사모님이 그 전세금을 받아서 관리하시는 분들, 뭐 노령의 어머니가 대신에 자녀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에는 그 계좌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대리인 위임장, 그 다음에 그 주인의 아까 갑구의 소유자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또 떼실 때는 본인 발급분이라고 해서 떼야 돼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 발급분으로 혹시나 떼셨는지 그런 거 한 번 더 보시면 본인이 인감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라고 해서 이렇게 떼줬다는 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3개월 또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하시고 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계약 시에 유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잔금 지급 및 이유. 잔금 지급 전에 다시 한번 등기부 등본 확인, 당연히 잔금할 때 확인해 드릴 거고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또는 잔금 지급 이후에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이게 대항력이라는 것 때문에 요걸 받는 건데요. 대항력의 요건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거주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지 되는 거고요. 전세권 설정을 할 때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죠.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받기는 효력은 같은데 다음에 뭐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판결을 받고 경매를 넣든지 아니면 그냥 바로 넣을 수 있는지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세권을 뭐 설정을,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을 설정을 하죠. 법인의 대표가 사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살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의 효력에서 그래서 전세권 설정하는 기고, 이거는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연락 주시면 제가 충분히 상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을 고려. 이걸 그런데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잔금 지급 이후에 이걸 고려를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만약에 가입을 하실 것 같으면 계약 전에 확인을 해야 돼요. 계약 전에 가령 다가구 주택의 전세를 내가 1억이 들어갈 건데 여기에서 이게 앞에 선순위에 대출이 얼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요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LH가 보통 하는 거는 공시지가 곱하기 주택 개별 공시가격 곱하기 126% 이렇게 계산해서 그 가격 이내에 들어가야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고려하고 요 계산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궁금하시면 물어보시고, 이왕이면 다가구 주택에 선순위 대출이 나와 있는 집은 후순위로 전세를 들어가시면 약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꼼꼼히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는 보통 선순위 대출이 잘 없죠.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은 집이 마음에 안 들고 그렇더라도 아파트나 뭐 이런 것들의 매매 가격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해 드리며 요 정도 체크해서 들어가면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티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고, 이왕이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세 같은 거 계약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전세를 사기당하지 않게끔 전세 계약을 할 때 주의사항을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은 좀 더 깊은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시간 되는 대로 그런 영상들 한번 더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성실히 중개하고 여러분의 안전한 중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티움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